안녕하세요. 영어가 차곡차곡 영어 빌딩입니다. 영어 문장을 보는 눈, 토익 RC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나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해 문장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 문장의 기본 유형을 잠깐 짚어볼게요. 약 4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문장의 전체 조감도를 미리 한번 보신다 생각하고 설명 들어주세요. 이미 이 부분을 숙지하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돼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명사가 있어요. 이 명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형용사예요. 그래서 명사의 앞과 뒤에 형용사가 달라붙어서 함께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어요. 명사 앞에는 형용사 단어가 붙고요. 뒤에는 긴 형태의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이 붙는 형식이 되어요. 자, 이제 이렇게 형성된 덩어리는 통째로 명사적인 성격이 되는 거고요.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동작하는 내용을 부사가 부연 설명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되어요. 여기서 부사는 부사구나 부사절의 형태로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사를 문법적으로 수식어라고 해요. 유형 1에서는 출연자가 주어 혼자예요. 주어 혼자 유유히 동작하고 흘러가면서 부사적인 맥락이 그 흐름을 서포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대상, 그러니까 목적어 없이 주어 혼자 동작하고 끝나니까 그 동사는 스스로 움직일 자동사라고 해요. 여기서 부사적 맥락은 주어가 동작하는데요. 언제 동작하는지, 어디서 동작하는지, 어떻게, 왜, 어떤 경우에 동작하는지 등등의 맥락인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주어의 흐름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부사의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명사 덩어리가 주어로 자리 잡고요. 그 뒤에 동사가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동사 뒤에 명사 덩어리가 등장해 있어요. 그런데 이 명사 덩어리는 주어의 명사 덩어리와는 다른 대상인 거예요. 주어의 동작이 이 대상에 가해지고 이 대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거나 변화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대상이 되는 이 명사 덩어리를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이때 동사는 남타, 움직일 동,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움직이게 하는 동사이므로 타동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주어의 흐름을 부연 설명하는 부사어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유형 2에서는 주어 혼자의 흐름이 아니에요. 출연자가 주어와 목적어 이렇게 둘이에요. 주어가 동작을 하며 흘러가다가 목적어라는 다른 대상과 맞닥뜨리게 되고 이 두 출연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동작이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등등 부사적 맥락으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명사 덩어리가 주어로 자리를 잡고요. 그 뒤에 동사가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동사 자리에 비동사나 비동사 유사 계열의 동사 become, get, feel 이런 동사들이에요. 이런 동사들이 자리를 잡아요. 자, 이렇게 되면 동사 뒤쪽에 명사 덩어리나 형용사가 뒤따르고요. 명사 덩어리 형용사는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고 해서 보어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주어의 흐름을 부연 설명하는 부사어구들이 올 수가 있어요. 유형 3은 출연자가 하나예요. 주어의 흐름만 있는 거예요. 다른 대상,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비동사 뒤에 오는 명사 덩어리나 형용사를 보어라고 하는데요. 이 보어는 주어와 동일한 존재이거나 상태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보충하는 개념의 보어인 거예요. 주어가 보어의 보충 설명을 받고 또 뒤에 나오는 부사어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등의 맥락으로 주어의 흐름을 부연해주는 형태예요. 자, 이렇게 문장의 세 가지 기본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기본 유형을 토대로 실전 문장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이 두 문장을 먼저 파악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런 다음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악해 보셨나요? 그럼 베이직 문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The government, 간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이고 문장의 주어가 되어요. 바로 뒤에 has announced라는 동사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했다는 뜻이고요. 무엇을 발표했는지 궁금해지죠. 발표한 대상, 즉 목적어가 뒤에 나오게 되어요. A new tax policy, 간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명사구가 되고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발표한 것은 새로운 세금 정책이네요. 그 다음에 대시 나오죠. A new tax policy라는 명사 뒤에 대시 나오는데 that 뒤를 살짝 보니 조동사 will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앞의 명사인 A new tax policy를 that 이하에서 설명을 하겠구나, 이렇게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that의 정체는 뒤쪽의 절을 앞의 명사에 연결해주는 접속사인데요. 구체적으로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관계를 이어주면서 스스로 대명사 역할까지 해요. 바로 앞의 명사 A new tax policy를 받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앞의 명사 A new tax policy는 선행사라고 하고요. 이 선행사를 받아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세금 정책은 이러저러하다고 주절주절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will come 동사구이고요. 주어는 뭘까요? 관계대명사 대시 주어인 거죠. 그러니 이 관계대명사가 이 전례에서 주어로 역할하여 관계대명사 주격이라고 해요. 새 세금 정책은 will come 올 것인데 와서 into 안으로 들어가네요. 어디 안? effect 효력 안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효력을 발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nto effect는 동사 come을 부연 설명하는 거죠. 오는데 어디로 오는지 하는 맥락을 설명하잖아요. 동사와 연결되므로 부사구가 되고요. come into effect 하면 발효되다, 이런 뜻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어요. next month 언제 발효가 되는지 시간의 맥락을 보충하는 부사구가 되고요. 그리하여 관계대명사 대시 이 문장 끝까지 하나로 묶어서 이 덩어리를 앞의 명사, 선행사죠. 그러니까 A new tax policy에 붙여주어요. 명사에 찰싹 달라붙어 명사를 설명하는 말은 형용사잖아요. 거기다가 주어 플러스 동사 요소를 갖추고 있으니 절이죠. 그래서 형용사 절이라고 해요. 이 문장은 주어가 발표하는 동작을 하죠. 이 동작은 A new tax policy라는 대상과 맞닥뜨리게 되어요. 발표하는 동작 뒤에 곧바로 대상이 달라붙어 그 동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주어의 동작이 목적어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어요. 주어 혼자의 흐름이 아니에요. 출연자가 둘이 되는 거예요. 전체 문장 구조를 보면 The government가 주어, has announced가 동사. 자, 그 다음에 A new tax policy 명사가 뒤에 형용사절, 그러니까 형용사 덩어리를 달고서 있는 형태이죠. 통째로 하나로 묶여서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해석해 볼게요.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주어 동사로 쭉 나가는 거죠. 정부는 발표했고, A new tax policy. 무엇을 발표했는지 그 목적어죠. 발표한 것은 새로운 세금 정책이고, that will come into effect.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세금을 대시 받는 거죠.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세금 정책인지. 이 세금 정책은 발표될 것인데 그 발표되는 시기는 다음 달이라는 거죠. 정부가 다음 달 발효될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dvanced 문장이에요. The report. 간사 플러스 명사로 명사구. 자, 문장의 주어이죠. recommend.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that은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 요소를 갖추는 절의 형태를 수반해요. 계속 가볼게요. The company는 명사구이죠. 뒤에 invest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that은 주어 플러스 동사 요소를 갖춘 접속사가 맞고요. 이 접속사 that이 뒤의 절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 거예요. 묶어서의 앞의, 그러니까 주절인데요. 주절의 동사 recommend. recommend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보고서가 건장하는데 무엇을 건장하는지 그 내용을 that 이하의 절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절 내에서 주어가 the company로 3인칭 단수이니 동사 invest 있죠. 이 invest가 s가 붙어서 invest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렇지가 않죠. s가 빠져 있잖아요. 주절의 동사가 recommend이죠. 주절의 동사가
추천, 제안, 권고, 명령 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동사들이냐면요. recommend, suggest, propose, insist 이런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서 그러니까 대절 내에서는 동사가 원형으로 쓰인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주절에서 추천, 제안, 권고, 명령 등을 하니까 그에 따라 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종속절의 동사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당위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 있어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왔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기업이 투자해야 되는데 계속 갈게요. In training and development programs. 자, 투자해야 되는데 이 투자가 in 안에 있죠. 어디 안? training and development programs.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 하는 맥락인 거죠. In training and development programs는 전치사구로서 맥락상 동사 invest와 연결되어요. 교육과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한다는 것이고요. 동사와 연결되어 동사를 보충하는 말은 부사이죠. 그래서 부사구가 되고요. To improve the skills and knowledge. 이것은 to 부정사인데요. to 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투자해서 할 것이 to 부정사인 거죠. 교육과 개발에 투자해서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맥락상 동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부사구가 되고요. 흔히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to improve the skills and knowledge가 앞에 있는 명사 training and development programs 이것과 연결된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켜줄 교육과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이렇게 연결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to improve the skills and knowledge 이것은 명사와 연결되니까 형용사구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어쨌거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of which workforce인데요. workforce는 노동자, 노동인력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직원으로 보면 되어요. of which workforce는 전치사구로서 바로 앞에 있는 명사구인 the skills and knowledge에 연결되는 거예요. 명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구이고요. 어떤 기술과 지식이냐면 직원들의 기술과 지식인 거죠. particularly 부사이고요. in areas는 전치사구인데요. 이게 its workforce와 연결되는 거예요. 직원들을 설명하는 거죠. 콤마 찍고 한 템포 쉬고서 풀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이 직원들은 말이야 특히 어떤 분야들에 있는 직원들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such as digital marketing and data analysis 자, 이 부분은 전치사구로서 앞의 명사 areas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areas, 그 분야들을 뒤에서 설명하는 거죠. 어떤 분야들인지 디지털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 분야들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보면요. areas가 뒤에 형용사 덩어리인 such as digital marketing and data analysis를 달고 있는 형태이죠. 통째로 명사 덩어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전치사 in부터 보면요. in areas such as digital marketing and data analysis 이렇게 되면 전치사 in 뒤에 커다란 명사 덩어리가 달려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통째로 앞에 있는 명사 its workforce를 설명하는 형용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부사 particularly가 강조 효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하여 아까 저 앞의 접속사 that은 문장 끝까지 묶고 있는 거예요. 다 묶어서 명사 덩어리, 즉 명사절이 되는 거고요. 이 명사절이 문장 전체의 동사, 저기 앞에 있죠. recommends. 이 recommends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문장 전체를 놓고 보면 the report가 주어, recommends가 동사, 그리고 대절, 묶여있는 큰 대절,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대절 내부, 그러니까 종속절을 보면요. The company가 주어, invest가 동사이고요. 그 다음 in training and development programs부터 문장 끝까지가 줄줄이 사탕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형태로 통째로 부사구가 되어요. The company 주어, invest 동사, 주어 동사 요소에 뒤에 부사가 쭉 들러붙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The report recommends 주어 동사이죠.
그 보고서는 권장하는데 that the company invest. 자, 무엇을 권장하는지 그 내용이 대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권장하는 내용은 그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고 in training and development programs.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그 부사적인 맥락이죠. 투자할 곳은 교육과 개발 프로그램이며 to improve the skills and knowledge. 그렇게 투자하여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of its workforce. 자, 그래서 이 기술과 지식은 어떤 기술과 지식인지 그 주체가 of 뒤에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의 기술과 지식이죠. particularly in areas. 자, 그런데 이들 직원이 있는 곳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들인데 such as digital marketing and data analysis. 디지털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 분야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보고서가 권장하는, 그러니까 나타내는 내용에 따르면 그 기업이 교육과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직원의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그 대상 직원은 특히 디지털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 분야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 new tax policy that will come into effect next mont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 new tax policy that will come into effect next month. The report recommends that the company invest in training and development programs to improve the skills and knowledge of its workforce, particularly in areas such as digital marketing and data analysis. The report recommends that the company invest in training and development programs to improve the skills and knowledge of its workforce, particularly in areas such as digital marketing and data analysis.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 new tax policy that will come into effect next month. The report recommends that the company invest in training and development programs to improve the skills and knowledge of its workforce, particularly in areas such as digital marketing and data analysis.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